안녕하십니까. 구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1월 3일 금요일인데 밖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약간 쌀쌀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올해는 하여튼 이 상반기 1분기는 아주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시장이. 그래서 HBM은 너만 믿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 분석을 좀 할 건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얘기가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메모리 값은 하락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믿을 거는 HBM밖에 없습니다. 너만 믿는다. 그래서 기업들은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뭐 체포영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피해 리스크라 그러죠. 피해 리스크, 폴리틱스.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무슨 참 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24년 목표치였던 7천억 달러에 실패했지만 사상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었는데 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만 우리나라는 이상하대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는 많고 개인 채무는 적은데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개인 채무는 많고 나라의 부채는 50%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재정은 굉장히 좋다 그러네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20.75% 여기에 20.75%인 141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20% 이상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상반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년도 1분기에는 이제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메모리 가격이 일제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업체는 지금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그 완전히 폭탄급 물량 쏟아내기로 말미암아서 이 레거시 그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대해도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3사, 삼성, SK, 마이크론이 이제 할 건데 이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공급망을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BM 공급망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일방적으로 엔비디아가 HBM 시장을 주물럭거렸지만은 올해 들어서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맞춤형 HBM을 주문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으로 또 엔비디아를 본다 그러면 단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제가 아마 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 글을 쓸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이나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TSMC가 이나노 웨이퍼 한 장에 300mm 기준 하나에 3만 달러, 4,400만 원을 측정하고 났다니만 애플도 살짝 발을 빼는 듯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에 지금 약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HBM은 단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거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뭐 이렇게 쭉 다 돼 있지만 굵게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HBM 시장에서 수모를 겪었죠. 여기 모자가 빠졌네요. 수모를 겪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어디에서요? HBM4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HBM3 8단 12단이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의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HBM4는 차세대 이제 AI 가속기인 루빈에 탑재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블랙웰도 시장이 완전 본격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제 B200이라든가 뭐 B300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예정인데 지금은 B100 정도만 나온 거죠. 그리고 루빈에는 HBM4가 최대 12개가 들어가요. HBM3 여기에 이제 블랙웰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퍼에는 8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2개가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HBM의 수요가
50%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하게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제 캐파를 20만 장 목표를 했다가 17만 장으로 줄였어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캐파를 늘리고 마이크론도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의 6세대 HBM4를 수준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누가 테슬라의 손을 잡을 건가? 일론 머스크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현재 도조 슈퍼컴퓨터에는 HBM2E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한참 그 상승이 떨어지는 거죠. 돈은 굉장히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저기 또 트럼프 선거 운동하면서 뭐 그냥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니까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HBM3E가 아니라 HBM4를 달라는 얘기죠. 빨리, 그런,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HBM4를 테슬라 입맛에 맞는 그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써먹기지만은 휴머노이드, 이게 또 올해는 또 이게 또 그냥 굉장히 또 히트를 칠 거죠. 이런 것들의 이제 그 활용처를 점점 더 넓혀갈 거고, 25년 3월이래 봐야 다음 달은 달이거든요. 여기에 샘플이 전달될 것으로. 그러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문제는 어디냐면 D램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D램에서. 그래서 HBM4에서는 1C D램을 활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A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HBM4에서 기술 성숙도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기술을 처음 적용을 하려면 수율이라든가 또 많은 투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코어를 이제 참 어려우니까 새로운 고객사인 이제 새로운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TSMC의 코어이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저기 그 팹리스 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GPU를 설계를 해서 TSMC를 주면 TSMC에서 GPU를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한 HBM을 갖다가 패키징해서 완성품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GPU, HBM을 이렇게 패키징하는 TSMC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TSMC의 콜. 그러니까 TSMC가 고의적으로 그 이 콜의 수준을 높이고 품질의 그 퀄리티를 높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아, 엔비디아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고객사를 좀 우리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계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건 뭐 매그니피센트 얘기를 M7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배트맨이라고 BATAMAN 이렇게 하는 그 기업들, 그것도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주문형 반도체 ASIC, 이 시장이 올해 급성장할 것이니까 삼성전자도 칼을 갈 때 엔비디아를 향해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이런 걸 상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가 이게 올해 안에 HBM 시장의 새로운 변화. 여기에는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브로드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성장세가 조금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대응을 하고 있냐? 브로드컴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것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그 맞춤형 HBM을 가지고 이제 삼성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또 SK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분기까지만 HBM 생산 능력을 삼성전자가 월 14에서 15만 장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8단 HBM3E가 3분기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5년 말에 최대 20만 장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이거를 이 목표를 17만 장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콜 통과를 안 하니까. 만일 저렇게 캐파만 증설해 놓고 납품이 안 되면 악성 재고로 남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금 딜레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올해 들어서 1A, 1C 디램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고객사가 정해진다 그러면, 뭐, 이제, 저런 이제 캐파도 늘릴 그런 가능성이 높죠. SK 하이닉스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까지 HBM의 대규모 공급이 확정돼 있다는 것을 취재 기자가 확인을 하고 팩트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눈길은 어디 있냐면 엔비디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벌써 올해 25년이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26년에 대한 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는 적어도 HBM4가 나와야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금 새로운 고객사 브루드컴하고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반기부터 공급이 되죠. 그래서 HBM 이 시장에는 또 새로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로 가던 발길음을 돌려서 브로드컴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브로드컴은 하여튼 뭐 통신기업인데 불구하고도 지금 맞춤형 그 반도체에서 굉장한 성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공급합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HBM 조달 논의 과정에서 1위 SK 하이닉스에 검증된 HBM 공급을 받으려고 상당한 구애를 펼쳤다.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에게 싸게 뭐 제품을 공급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올해 완판이 됐는데 브로드컴에게 물량을 주려면 물량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좋은 여건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12단 HBM3이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6단입니다. 16단이 지금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CES 2025 이제 1월 7일부터 다음 주부터 라스베가스 열리는데 CES 2025에 HBM3 16단을 실물을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신문에. 저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HBM에 대해서 SK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물량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HBM의 코어 다이로 쓰이는 D램을 1B에서 합니다. 1B. 1B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성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C로 지금 이렇게 그냥 점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4년에는 이게 10만 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이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는 25년에는 14에서 15만 장으로 한 40% 늘리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12월 이제 마지막 주간에 뭐 16만 장에서 17만 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른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20만 장. 20만 장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상을 전망하는 견해도 있어요. 20만 장 이상. 왜냐하면 SK가 성능 좋고 수율 좋은 거를 잘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면 수요가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용량을 크게 늘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이천의 M16에 벌써 입이 준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청주 M15X도 지금 공장을 굉장히 빨리 서두르고 있고, 1월 달부터 M15X는 내부 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레거시를 만들 때는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첨단 D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있게 1C D램 생산을 늦추는 거예요. 지금도 수율이 아마 작년에 뭐 50%, 60%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올해 이제 한 상반기 1분기 정도 되면은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1분기 정도에서도 1C D램을 대량 생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HBM4에다 쓰지는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HBM4E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1C D램을 대량 생산해서 먼저 일단은 DDR5나 이런 데 써먹고 성능이 점검되면 그 다음에 HBM4E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40%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신문을 봤더니 42에서 44%. 점점 더 늘리. SK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6단 HBM3가
곧 이제 샘플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엔 1분기 중으로 HBM4 샘플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엔비디아에 하반기에 공급하는 일정하고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겁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지금 이 영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HBM 공세를 높이면서 이제 올해죠. 이게 내년이라는 게 작년 기준. 올해 지금 월 6만 장 생산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미국계 회사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어디 있냐?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지난달 12월 달부터 계속 신문에 나는 거 보면 판교에다 사무실을 열어놓고 한국의 기술자들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영어만 할 줄 알면 그냥 과감하게 해가서 그냥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만 장이에요. 2만 장. 그런데 캐파를 3배를 늘려서 월 6만 장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인재들을 향한 공격적인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저는 항상 얘기를 하기를 스몰 마켓이라고 했어요. 작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SK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으니까 SK 하이닉스에 비해도 작년에 비하면 5분의 1이었고 삼성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었는데 이게 품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분기가 회계 연도가 조금 달라요. 9월 달부터 11월이 이게 25년 1분기예요. 여기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업계 풍량계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4배, 전분기 대비해서 2배나 이익이 매출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의 얘기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국내 기업들이 일찍이 D램 생산에 EUV 노광 장비를 사용했어요. 1A. 그런데 올해 6세대 1C D램부터는 EUV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EUV 없이도 1A D램을 잘 만드는 거예요. 삼성은 1A D램부터 EUV를 넣는데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고 성능이 안 나와버리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마이크론은 그 길로 안 간 거죠. 이제 드디어 올해 들어서 EUV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이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노광 장비를 이용하면 미세한 패턴을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지만 생산 노하우, 그 다음에 양산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율이 떨어지고 돈은 많이 들고 근데 연구력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EUV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수율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이크론의 HBM 캐파는 2만 양이에요. 스몰 마켓이죠. 그죠? 먼저 우리 SK만 딱 비교한다 그래도 5분의 1이니까. 그죠? 스몰 마켓이죠. 그래서 5세대 HBM3, 8단 HBM3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 양산했지만 캐파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넣어봐야 아무리 성능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캐파가 적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규 생산 설비를 HBM 집중해서 올해 말까지 월 생산량을 6만 장까지 3배를, 이거 굉장한 차이죠. 그다음 2배를 늘린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3배까지 올리는 거죠. 대만에 있는 타이중 A3 공장과 타오 유안 11공장에서 HBM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 장에서 퀀텀 점프해서 6만 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이중에 있는 A3 공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캐파가 작은 건 알아요. 이게 작은 공장인 줄 알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어제 재미있는 신문이 좀 나왔어요. 헤럴드 경제하고
또 한 군데에서 신문 기사가 나서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산자이 메로트라라는 이게 CEO인데 이분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겠다. 지금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5%에서 9% 사이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작년이 이제 한 9% 정도 되는데 올해 점유율을 2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가겠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3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뭐 이렇게 그 캐파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HBM 점유율이 맥스 20%가 피크인 것 같다. 더 이상 이 20%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치고 나갈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20%를 치고 나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30%를 유지하기 힘들 거란 얘기죠. 적어도 SK 하이닉스가 55% 정도를 치고 나가버리면은 삼성전자는 30%한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HBM은 25년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할 것이다. 뭐 이 산자이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4는 더 많은 양의 웨이퍼가 필요하며 8단에서 12단으로 갈 때 제품 복잡성이 더 증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산자이 메트로라 CEO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제가 그래픽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엔비디아의 수표칩 GB200 이게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이름을 GB300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HBM이 들어가죠. 이게 HBM 12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12단은 지금 SK 하이닉스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DDR이 들어가죠. DDR5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LPDDR이 들어가요. LPDDR5X가 들어가고 GDDR7이나 6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GPU가 2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CPU가 하나 들어갔죠.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 LPDDR5X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마이크론을 얘기하면서 LPDDR5X하고 그 다음에 여기 GDDR 여기도 나오죠. 여기 나오고 여기도 또 DDR5가 나오고 또 DDR7이나 6 이런 것들이 블랙웰에 삼성이 집어넣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게 어제 신문에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헤럴드 경제하고 딜사이트라는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이제 스마트폰이죠. S25를 얘기한 이번 달에 이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LPDDR은 항상 마이크론이 세컨밴드였었어요. 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에 마이크론이 사상 처음으로 LPDDR5X에서 퍼스트 서플라이어 첫 번째 공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든 LPDDR5X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뒷 얘기를 들어보니 MX 사업, 이동통신사업부잖아요. TM이라고 이니셜이니까 노태문 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태문 사장이 최종적으로 공정해서 성능과 가격을 다 비교해서 삼성 반도체를 노하고 마이크론을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굴욕적인 거죠. HBM에서도 굴욕인데 지금 갤럭시 S25가 좀 있으면 나와요. 이달 말쯤에 나오고 하부순경에 나오는데 자사의 핸드폰을 만드는데 삼성의 LPDDR D램을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리고 AP는 잘하는 것처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쓴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게 갤럭시 23인데 지금 액정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갤럭시 S25를 지금 살까 하고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만들면서 비싼 값에 AP를 사오고 그 다음에 LPDDR5X를 마이크론에 사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25를 만들어서 무슨 돈이 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시 원시 디램에서 발열 문제란 이런 걸 제대로 못 잡아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원A 디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 인벤토리라는 건 이제 목록을 얘기하죠. 시장에다가 덤핑으로 지금 싸게 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또 원A DDR5가 팔리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사에 그냥 가장 좋은 그 스마트폰 갤럭시 S25에 자사가 만든 D램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크론 이것뿐만 아니고 엔비디아의 GB200 블랙웰에 PVA172에 마이크론 ESS도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이 ESS도 잘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B200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LPDDR5 메모리도 작년에 이제 마이크론이 승인 작업을 완료하고 여기서도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D램 쪽에서는 특히 1B D램 이후 제품군에서 마이크론의 성능이 삼성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삼성에서 지금 현장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방송에 할까 말까 했는데 어제 뭐 그냥 신문에서 나오고 벌써 이미 유튜브에서 떠버려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레거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중국 레거시 때문에 D램 때문에 뭐 국내 반도체가 죽는다 그랬는데 SK 하이닉스도 이 창신 메모리 이 영향으로 해서 LPDDR4를 재고 덤핑 처리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이미 2년 전부터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고객 획득 비용 뭐 이런 걸 뭐 CAC 임팩트 이런 영향으로 해서 벌써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게 대비가 없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LPDDR5 1B D램의 성능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우수하다는 게 시장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당연하겠죠. 오토모티브 마켓,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시장에서 완전 그 시장에 밑도는 가격으로 막 치고 들어오고 HBM에서는 뭐 이제 끝난 거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지금 SK 하이닉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삼성은 경쟁 상대가 안 되고 SK는 너무 달아나고 중간에서 약간의 스몰 마켓인 마이크론도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엔비디아를 상대로 했을 때는 확실한 세컨 벤더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자, 오늘은 뭐 그냥 메모리 3사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를 했는데 우리 SK는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내비둬도 잘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분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치고 들어오면서 뭐 어떤 데에서는 지금 뭐 그냥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제 이제 신문에 나왔던 제가 또 듣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에 봤을 때는 확실한 3등의 위치를 마이크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합니다. 연초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안 좋은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반도체 소식을 올해도 가감없이 그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